그렇죠. 일단은 컨펌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사람들한테 불러서 같이 만들어가는 축제였다면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저도 서울시에 일 의뢰를 받았을 때 한강에 하도 무단투기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무단투기를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회의를 몇 번 하다가 도저히 그분들의 니즈와 관주도 방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약간 다르니까 그거에다가는 캠페인도 망치고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돈을 차라리 안 받을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안 받고 하고 싶은 대로 재능 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 먹개비 비닐봉지 만들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일단은 컨펌 주체들이 관주도의 내부 소통 언어에 너무 매몰돼 있다. 이건 기업도 종종 그렇게 하거든요. 관은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고려해야 되죠. 어떤 메시지가 나갈 때 약자나 사회적 소외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은지 단어 하나도 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무언가 제작물이 습관이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때 과거 기업에서 풍선, 론칭하면 풍선 날리고 이런 거 했잖아요. 환경오염 나오잖아요. 풍선 터진 물고기 배수도 나오고, 지금은 다 안 하지만 관에서부터 안 하기 시작했으니까 또 내려온 거거든요. 정부 정책의 흐름이랑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게 필요한데 어떤 기획에서는 또 레스 플라스틱 기조가 있으면 그건 소지에 쓰면 안 되고,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크리에이티브가 뭉툭해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포기할 건 좀 포기하고 가야 된다. 근데 너무 많은 고려사항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기획들이 계속 나오죠. 지역 축제 문제는 다른 지역에 뭐 했더니 성과가 있으니까 요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지역 아이덴티티하고 맞지가 않아요. 내 지역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냐 과연, 라고 하는데도 의문이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지역 축제 중에 하나가 진주의 남강 유등축제 같은 거거든요. 지리적 이점과 거기 등을 이렇게 띄워놓고 강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 컨셉들. 이제 축제입니다. 축제의 한류가 시작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역사와 예술혼의 도시 진주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통신을 위해 진주에서 빛났던 그 등불이 400년 전 한국 선조들의 모습을 담아 다시 빛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무언가 자기 지역에 고유한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기획들이, 그리고 남강 그 진주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장모님도 거기 봉사활동을 갈 때마다 하시는데, 지역 주민들과 아무튼 거기 지역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가버넌스가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기획을 잘 해야 지역 축제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이 막히고 지역 여행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상 지역에 가서 할 게 없어요. 역사 유물 유적 거의 박물화되어 있는 그런 거를 즐기거나, 꼭 지역에 고유하잖아요. 어떤 이벤트 중심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가 서울이야 울산이야 뭐야 뭐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핫한 것들을 지방으로 가져가니까 또 지방이 핫한 걸 서울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과연 이 지역에만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한동안 아마 기획부동산과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소유자들이 중심이 돼서 항상 늘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지만, 어떤 특정 지역을 띄울 때요, 격리단길, 망리단길, 그거는 부동산 임대업자나 그 건물주들한테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주에 황리단길 막 생기잖아요. 가보면 뭐 없어요. 그래서 고유한 우리다움을 회복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활용할 수 있고 잘 조직화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자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고, 기획은 그 다음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니획이라가 자기다움을 회복하다 보면 되기가 어렵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해외에서 한 수년 전에 실험을 한 적이 있는, 어떤 특정 옷들을 이제 특정 옷들 같은 거를 이제 주고 여러 가지를 골라서 개성 있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입으라고 했는데, 다 대부분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딱 모아놨어요. 그게 이제 EXACTITUDE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구글에 검색하면 아이템들이 똑같이 입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다양한 인종이. 이미 우리는 과연 자기다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각성하고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트렌드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교육받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비주류인 것 같고, 내가 비주류고 뒤처진다는 느낌을 두려워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뒤처진다거나 비주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답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노하우를 모르고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답게 하자, 그래 내 멋대로 해야겠어 라고 하는데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들이 여러 번 확인되고 나서 자기다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저도 개인적 질문이 생겼고요. 다만 그게 부분적으로 가능해지는 거는 이 SNS, 스마트폰 때문에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똑같은 경제적 수준과 똑같은 학력 수준과 똑같은 지역, 또 비슷한 뭐 이렇게 독서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봐도 만약 여기 세 분이 똑같은 학교와 똑같은 과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다 갖고 있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똑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요. 그래도 저마다가 보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컨텐츠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만의 세계가 다르게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고유한 세계들이 저마다 다르고, 저는 그 마블사에서 나왔던 멀티버스 평행 다중우주론이 그냥 어떤 정말 우주적 상상력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메타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미 SNS에서는 다중우주가 펼쳐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캐치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사이언스를 동원해서 그 기업 각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무언가 원하는 거를 이미 꽂아주는 회사들이 있고, 내가 부지런히 새로 나의 세계를 진화시키고 세계를 버전업 시키려는 캐시 삭제라든가 그 다양한 컨텐츠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개인이 기울인다면 내 세계는 계속 끊임없이, 과거 동양학자들이 소우주라고 했던 그 메타포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소우주가 다중우주들처럼 같이 존재하면서 이게 의미의 다양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